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 3세. 그는 22살의 나이로 페르시아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라니쿠스, 이수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인더스강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정복자 대왕 알렉산드로스. 그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인과 같은 도리아계로 시작하였지만 수세기 동안 그리스인들에게 변방국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3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통치 아래 마케도니아는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군제 개혁을 통해 사리사라는 18피트에 달하는 장창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그리스 창보다 2배는 길었고 팔랑크스라는 밀집 대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38년 필리포스 2세는 이 힘을 바탕으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마친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리스 세계를 장악한 마케도니아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헬레닌 연맹을 결성하고 최고 사령관의 지위에 오릅니다. 이후 그리스 세계의 숙적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20살의 알렉산드로스 3세. 비범하고 열정적인 이 20살의 왕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미 수많은 전투로 경험 또한 풍부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즉위하자마자 국내의 경쟁자들을 처형하고 일리리아, 테살리아 그리고 그리스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특히 테베는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하여 반란의 싹을 제거합니다. 모든 준비가 마친 그는 페르시아 원정을 개시합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소아시아로 진군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은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양한 병종의 그의 군대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사리사 팔랑크스, 니키노르가 지휘하는 방패부대 히파스피스트,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 홈나이트, 트라키아 출신의 척후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필로타스가 지휘하는 전후 기병대와 알렉산드로스가 지휘하는 왕실 기병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침공하자 사트라프들은 방어전을 논의했고 그리스 출신의 페르시아 장군인 로도스의 멤노는 초토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라니코스 강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라니코스 강은 폭은 18m에 달했지만 깊지 않았고 알렉산드로스는 강을 넘어 공격을 개시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중앙에는 팔랑크스, 좌익과 우익에 기병대를 배치하였고 우익은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였습니다. 전후 기병대가 먼저 강을 건넜고 이어서 히파스피스트와 파이오니아 경기병대가 보조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라니코스 강 한가운데 이르자 페르시아로부터 화살과 투척 무기가 쏟아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를 독려하며 간신히 강 건너편에 도착했으며 페르시아 기병과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의 이 무모해 보이는 공격은 페르시아 군이 우익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이 틈에 주력인 팔랑크스가 강을 건널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격전 끝에 투구가 부서지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주력이 모두 강을 건너 페르시아군의 전열을 무너뜨리며 대승을 거둡니다. 기원전 333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리디아의 사르디스,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아시아 전역을 지배한다는 전설을 가진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고 시리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본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우스는 2배에 달하는 병력으로 압박을 하였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이수스 평야로 이동합니다. 이수스 평야는 바다에 접한 좁은 지대로 10만 명에 달하는 다리우스 군대는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일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에는 팔랑크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예 기병대를 이끌고 우익의 선두에 서서 페르시아군의 돌격을 감행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우익은 페르시아군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익을 보조하기 위해 속도를 맞추던 중앙의 팔랑크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알렉산드로스는 부대를 재정비하고
페르시아 중앙을 향해 재차 돌격을 합니다. 팔랑크스와 기병의 망치와 모루 전술에 당한 페르시아군은 혼란에 빠졌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에게 돌진합니다. 다리우스는 저돌적인 알렉산드로스에게 맞서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때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좌익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돌파를 당한다면 수적 우위를 가진 페르시아가 승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맞서지 못했고, 지휘관의 후퇴는 페르시아군 전체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시스 평야는 페르시아군의 시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다리우스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잡힙니다. 다리우스를 패퇴시킨 알렉산드로스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332년 페니키아 해안 도시를 점령했고, 이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가자 지역 역시 함락되었고, 이집트 또한 항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의 멤피스에서는 해방자로 불리며 파라오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의 왕 아기스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알렉산드로스의 지휘관 안티파트로스에게 징압을 당합니다. 전설적이던 스파르타의 전사들도 이제 마케도니아에게는 이길 수 없었고, 아기스 왕 또한 전사하며 그리스 본토는 다시 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페르시아로 진군을 개시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진군에 다리우스는 겁을 먹었고 평화를 제안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과 자신의 딸, 그리고 금은보화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절반이 아닌 제국 전부를 원했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왕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의 정복은 그의 뛰어난 지휘와 능력으로 그라니쿠스 전투,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영토를 평정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가우가멜라에 직결했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또한 가우가멜라로 향했습니다. 다리우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알렉산드로스 또한 다리우스를 물리칠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로스의 2배에 달하는 8만 명의 군대였습니다. 그의 군대에는 시리아, 아르메니아, 인도에서 온 보병과 기병, 그리고 낫 전차와 코끼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중앙에는 팔랑크스를 배치하고 좌우 양 날개에는 기병을 배치하여 다리우스군과 맞서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그랬듯이 우익을 이끌며 공격을 개시합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기동하지 못하게 묶어놨다 생각하고 기회라 여겼습니다. 다리우스는 곧바로 전차 부대를 투입하여 마케도니아군의 중앙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중앙부대인 팔랑크스는 전차 부대를 격파하고 다리우스를 향해 진군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또한 합류하여 중앙의 다리우스군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전차 부대가 전멸하고 알렉산드로스의 돌격에 페르시아의 중앙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리우스는 또 다시 후퇴하였고, 페르시아 중앙군은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기를 잡아가던 이때 마케도니아의 좌익은 위기에 처합니다. 페르시아의 기병대에게 포위를 당했고, 파르메니온은 다급히 알렉산드로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추격을 포기하고 좌익을 돕기 위해 말머리를 돌립니다.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알렉산드로스의 정예의 전후 기병대도 다수 전사하였습니다. 이 치열했던 전투 끝에 페르시아 기병대는 다리우스의 패주 소식을 듣고 결국 후퇴를 합니다. 격전 끝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수만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로 페르시아의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 입성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의 왕좌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480년 있었던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아테네 신전 방화에 대한 보복으로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고 북쪽의 메디아로 향합니다. 바로 다리우스를 붙잡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를 피해 도망치던 도중 자신의 총독이었던 베수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베수스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라 주장했고, 알렉산드로스는 살해당한 다리우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대우하며 왕릉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를 살해하고 스스로 제국의 지배자라 선포한 베수스를 처단하기 위해 진군합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페르시아 동쪽을 굴복시키고 찬탈자 베수스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아로 진군하여 페르시아 총독 사티바르자네스를 처치하고 아리아나 알렉산드리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원전 329년 알렉산드로스가 아라코시아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푼두즈에 이르렀을 때
베수스는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알렉산드로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베수스는 다리우스를 시해한 죄로 페르시아로 압송당해 처형을 당합니다. 베수스까지 처형한 그는 타지키스탄으로 진격하여 소그디아인을 격퇴하였습니다. 또한 빈번히 습격을 하던 스키타이인을 격파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경계에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테를 건설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테는 가장 먼 알렉산드리아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끝까지 도달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끝까지 도달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쳤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의식과 복장을 받아들이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라칸다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장군 클레이토스와 논쟁 중 클레이토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불만으로 암살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알렉산드로스의 역사가 칼리스테네스도 처형됩니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27년 그는 박트리아의 영주 록사나와 결혼하였고 굴복하지 않은 페르시아 동쪽의 속주들을 점령하기 위해 출진합니다.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강 계곡에 도달하였고 아스파시오이 아사케니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스와트 계곡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아사케니아의 수도 마사가를 함락시켰고 인근의 탁실라와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파오라바 왕국으로 진격하여 히다스페스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포루스 왕의 코끼리에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승리하였고 알렉산드로스는 펀자브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펀자브 지역까지 점령한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의 끝까지 정복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8년간의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과 군대의 반란이 있었고 결국 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펀자브 강을 따라 바다로 향했고 일부는 배로 또 일부는 사막을 가로질러 페르세폴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라비아 그 너머의 원정을 계획하던 중 갑작스런 열병을 얻어 3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대왕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제국을 건설한 지휘관이자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10년에 걸친 대원정으로 그리스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으로 그리스 문화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동서양 문화가 융합한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가 없어지자 제국은 분열했습니다. 제국의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제국의 권력자들은 이 영토를 탐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장군들, 즉 디아도코이들은 각자의 왕국을 세우며 사분오열하여 헬레니즘 세계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로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